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위험 상황 방지 영화 모니터링을 개발한 윤성호입니다. 혹시 영유아 돌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즉 SIDS는 영아가 예기치 못한 죽음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영아 사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위험 상황 방지 영화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CCTV나 IP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아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위 사진은 저희 프로젝트의 컨셉 사진입니다. 요람을 쓰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고정시키고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바닥에 매트리스를 이용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설치하면 아이를 언제든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화면에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고위험 자세일 경우 바로 부모님에게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 또한 아이가 울었을 때 바로 알람을 보내주는 기능,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 이렇게 총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딥러닝 서버로 들어가서 딥러닝 서버는 실시간으로 음성 분석, 감정 분석, 자세 추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아이가 울었다는 게 판단이 되거나 얼굴이 없는 자세이거나 특정 감정이 출현되었을 경우에는 FCM을 통해서 엔드 유저에게 해당 상황을 알려줍니다. 또한 엔드 유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영상을 웹 RTC 시그널링 서버에 요청하게 된다면 아이의 실시간 영상을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체적인 AWS 시스템입니다. 먼저 라우트 53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을 통해 저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고, 클라우드 프런트를 앞단에 설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웹 서버에 부하가 생겼을 경우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부하를 견딜 수 있게 설정했으며, 스트리밍 정보가 머신러닝 서버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FCM을 통해서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웹 RTC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TMP, RTS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웹 RTC의 경우에는 DTLS, 데이터그램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큐리티를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즉, 웹 RTC 채널을 통해 전송된 모든 데이터는 DTLS를 사용하여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 추적 라이브러리로는 대표적으로 오픈포즈와 알파포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모델을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속도 면에서는 알파포즈가 좀 더 우세했지만 얼굴 정확도 면에서는 오픈포즈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속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자세를 추정하기 위해 오픈포즈를 사용했습니다. 위 모델을 실제로 돌려본 사진입니다. 정확하게 아기의 눈, 코, 입 등등을 잘 추정한 걸 볼 수 있으며, 오른쪽 자세와 같은 경우 눈과 귀가 몇 개 정도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인식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감정분류 뉴런 네트워크를 작성하였고, 저희는 해당 모델을 통해서 행복, 슬픔, 역겨움, 놀람, 공포, 분노, 편안함, 인간의 7대 감정을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감정인식 예시로 아기가 울고 있는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면은 디립을 이용한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이용해서 사진 속에서 얼굴 표정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을 파이토치로 구현되어 있는 컨보루션 모델을 이용하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복한 표정 또한 비슷합니다. 사진 속에서 얼굴을 뽑아내고 얼굴을 딥러닝 모델을 거치게 되면 오른쪽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어플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백엔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자세 추적과 감정 분석을 하는 영상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실제로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세를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위 영상은 원본 영상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해당 사진 속에서 얼굴만 뽑아 감정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기의 표정에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잘 예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음소리 인식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버에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는 소리 특성을 나타내는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되고, 이것이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멜 프리퀀시 스케일은 인간이 주파수를 인식하는 방식과 닮았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미지 파일로 변환된 오디오는 사전에 훈련된 이피션트 넷이라는 컴포넌트 모델을 거쳐
아기 울음소리인지 아기 울음소리가 아닌지 분류가 됩니다. 위 사진은 컴포넌트 모델 훈련에 사용된 샘플 파일의 일부입니다. 오디오 샘플 같은 경우는 구글 오디오셋을 이용해서 해당 오디오에서 추출하거나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했고 약 10,000여 개 정도의 오디오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아기 울음소리 샘플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높은 범위까지 퍼져 있으며 휘어지는 스펙트럼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아닌 주변 같은 경우는 동물소리, 빗소리, 대화하는 소리, 노랫소리 등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소음들을 이용하여 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로그램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기 울음소리를 분류하기 위해 저는 Efficient Net이라는 컴포넌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Efficient Net은 작년 6월에 발표된 출시 모델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컴포넌트 모델에 비해 훨씬 적은 파라미터 개수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Efficient Net을 이용하여 맥 스펙트로그램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전체 데이터셋의 20% 정도는 저희가 구축한 딥러닝 모델을 검증하였고 전체적인 정확도는 높진 않지만 모델이 옳았다라고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는 9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아이를 촬영하게 되면은 부모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만약 아이가 울었을 경우 이를 탐지하여 부모님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해당 알람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그 상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불이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부모님에게 알람이 가게 되고 해당 알람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가 뒤집어졌을 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알람이 가게 되고 알람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감정 분석 또한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알람이 가게 되고 해당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